자, 기본 예제 64번은 뭐냐면, 이제 근이 x가 2 플러스 i라고 준 거야. 아까 허근이라 해가지고 오메가라고 했잖아. 오메가 대신에 2 플러스 i라고 대놓고 준 거야, 이거를. 그랬을 때 AB를 결정하라는 거야. 그런데 AB는 실수 개수인 거지. 그랬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근을 구해봐라. 타해를 구해봐라 했지. 그러면 2 플러스 i를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해서 i 있는 거 없는 거 모아가지고 이게 항등식 성질이지, 그지? 그래가지고 연립방정식 문제처럼 풀어내면 AB 구해지고 나서 다시 인수분해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 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 생각하면 돼요. 자, 넘어갈게 이거는.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있는 고차 방정식의 개수 결정 문제에 대한 대응법. 그 한자가 대응법이지. 네, 맞습니다. 대응법 해가지고 예제 63과 64에서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알파, 이게 인수 정리였지, 그지?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체크하면 성립한다 그러면 x-알파라는 게 인수가 된다, 그런 내용이 거기 적혀 있고, 그래서 해를 대입해가지고 한다. 인수 정리 얘기를 또 꺼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냐면 a는 bq 더하기 r로 식을 쓰는데 이게 항등식인 거지. 그래서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 별 내용은 없어요. 알겠죠? 그냥 넘어갈게 이것도. 자, 그 다음에 104쪽 다음 페이지 보면 n차 방정식의 해 개수인데 n차라고 하면 n개가 있는 거야. 해가 결국 3차면 3개가 있고.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고 또 이중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중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켤레 개념이 나오네, 그죠? 공력이다, 공력. 아까 그 켤레란 단어가 뭐냐는데 한자 봐봐. 그 2번에 네모 2번에 보면 실수 개수 n차 방정식의 허수근을 p 플러스 qi라고 했을 때 공력 복소수, 공력이라는 게 켤레를 공력이라고 그래. 공력 복소수를 p-qi라고 한다. 이게 자동으로 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개수가 실수란 말이 없으면 켤레근이 자동으로 근이 되지 않아. 네. 모의고사 10번 치면 한 번 정도 나왔어. 이게 뭐냐면 켤레 복소수가 자동으로 될 때는 실근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럼 켤레 복소수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에 한 근을 이거라 했을 때 여기서 abc가 실수 abc가 이렇게 조건이 돼 있으면 이게 근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거의 켤레, 여기서 이제 공력 복소수를 했지. 공력 복소수인 p-qr가 자동으로 근이 돼. 이게 실수란 말이 있으면. 근데 이 실수란 말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근과 계수로 풀면 틀려. 그럼 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력 복소수를 못 풀고 얘를 대입을 해야 돼. 이런 문제가 10번 풀면 한 번 정도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이거 대입해가지고 아까처럼 i 있는 거 없는 거 모아서 풀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이 실수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 그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력 복소수 켤레 할 때 이 알파의 켤레 이렇게 쓰는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는 각각 한가 같다는 거야. 네. 이게 왜 같을까 생각해 보면 알파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야, 베타가 c 플러스 di라 하자 이거.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플러스 c, b 플러스 d i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켤레를 하면 a 플러스 c에 마이너스 b 플러스 di가 되겠지. 근데 얘를 각각을 하면 알파 바는 a 마이너스 bi고 베타 바는 c 마이너스 di인데, 얘를 이렇게 더하면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가 a 더하기 c 마이너스 b 플러스 di, 결과가 같지. 이렇게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전체 더해서 바 붙이나 각각 붙여서 하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이제 거기서 정리해 준 거야.
빼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발을 해도 되고 각각으로 해도 된다. 그 얘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실수 개수의 기수차 홀수차지 이게 기수라는 게 홀수차 방정식에서 최소한 한 개가 실수애를 갖는다. 그러면 저기 허수의 두 개를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야. 알겠죠? 기수라는 말이 이제 기묘하다 이래가지고 그 홀수야. 이게 영어로 홀수라 이거라고 하거든. 아드라고 하거든. 아드. 이 단어가 기묘한, 개상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함수라고 들어봤지. 홀수자 함수 그 기자야. 이 기자도 기묘한 기자야. 그리고 짝수는 이분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우함수. 우함수.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실수 개수가 있었고 유리수 개수일 때 근이 루트가 나와. 무리수 근이야. 그러면 P-Q 루트 R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켤레지. 그게 자동으로 근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수 개수라는 말이 있어야지 이거를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실수인지 유리수인지 그 말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대입해가지고 루트 있는 것끼리 모으고 없는 것끼리 모으고 I 있는 것끼리 모으고 없는 것끼리 모으고 하면 된다는 거야. 됐지? 자, 다음 페이지에 기본 예제 65번을 보면 3차 방정식에 이중근을 갖는다 했을 때 실수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주어진 식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A 있는 거하고 없는 거로 묶었네. 맞죠? 밑에 지금 풀이 보니까 A 있는 거하고 없는 거로 묶어가지고 인수분을 했어. 그냥 2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X에 2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X에 2 대입하면 X2라는 게 지금 근이라고 했나 문제에서? 아니 그냥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이거지. 아니 저 4를 넣으니까 그 지금 주어진 식을 보고 X2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바로 대입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바로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지? X2 넣으면 이거 0 나오는 게 눈에 보이잖아 지금. 근데 안 보인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했냐면 A로 묶어내고 A 있는 거 없는 거 나눈 다음에 인수분을 했더니 X 이꼴 2라,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생겨서 X 이꼴 2라는 게 생겼고 나머지에서 이제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제 이중근을 갖는데 이제 그 중근이 뒤에 있는 2차가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질 수 있잖아. 예를 들어 1로 가질 수도 있고 하필이면 뒤에 근이 2가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2하고 짝이 돼서 이중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 문제는 핵심이. 이해됐죠? 네. 그래서 뒤에 게 이중근을 간다면 뒤에 2차 방정식에 판별식 이꼴 D 이꼴 0을 써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 값 구하는 거 이거는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하려고 마음먹으면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는 A를 구하라는 거예요? A 값 구하는 거야. A 값. A 값이 될 수 있는 걸 다 구하라는 거지. 우리나라도 시험 출제하러 들어갈 때 교수님들이 정석책 들고 들어가거든. 교과서하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 책 차트식 수학 이게 1920몇 년도에 만들어진 책이잖아. 정석은 1965년 만들고 한 40년 뒤에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년 된 책이야. 대단한 책이지. 정석이 이거 보고 뺏겼는데 안 뺏겼다고 그러더라. 자기는 러시아 수학하고 일본 수학 이런 거 뭐 외국 수학 다 짜집겠다 이러는데 비슷해요. 생긴 포맷이 똑같잖아. 그치? 그건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뭐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는데 이걸 지금 X에 2를 넣으면 바로 답이 되는 걸 아는데 얘가 그 찾는 것도 이 A 있는 거 없는 걸로 묶었단 말이야. A 있는 걸 보니까 여기 X 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 나머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이꼴 0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게 지금 0이 돼야 되는데 a에 상관없이 0이 되려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되잖아. 이게 항등식 성질 이용한 거야. 그럼 여기서 x제곱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해서 이꼴 0 하니까 x가 0 하고 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게 x 이꼴 2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x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식을 이꼴 0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 x 제곱 있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있으니까 여기 ax 제곱 ax 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a 하면 마이너스 4a 나오지. 그지?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근이 x 이꼴 2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이꼴 0인데 얘 자체에서 그냥 중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판별식 d 이꼴 0을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4a c가 0이 돼. 그러면 a 마이너스 8 이꼴 0 해서 a 값이 0하고 8이 나와. 자,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가 여기에 2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중근을 가져. 그러면 예를 들면 a에 0을 넣어줘 버리면 x 제곱 해가지고 x가 0이라는 중근을 가지지. 이 경우가 지금 a가 0인 경우가 x가 0인 중근을 가져. 이게 중근이야. 검토해 보면 8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8을 넣으면 x 제곱 8x 플러스 2, 8에 16 이렇게 되지. 네. 그럼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해서 x가 마이너스 4라는 중근을 가져. 네, 문제가 저 식의 근이 다 실근이라고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이중근을 갖는다 이 말만 돼 있어. 이중근을 갖는다는 게 중근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중근 갖는다. 아, 그렇죠.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여기서 보니까 x 값이 여기는 0이고 x 값이 마이너스 4잖아. 네. 근데 여기에 x 값이 2가 들어가면 이것도 여기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면 여기에도 x 이꼴 2라는 중근을 갖는 거잖아. 얘 때문에. 그래서 2를 넣어주니까 2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a 이게 0이 돼버리면 x 이꼴 2라는 애가 중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서 4a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하다. 맞나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8 이해돼요 지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렇게 처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근데 여기 a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는 조건은 왜 마이너스 4가 아니라는 게 나왔을까? 이게 그게 2가 안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a 값 찾는 데 있어서는 a 값 되는 것만 찾으려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안 된다는 거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2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가 되면 아까 뭐라고 됐지? 거의 근과 개수로 했나? 마이너스 2a분의 b 그걸로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됐는데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디에서 나와? a 뭐라 해야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아니냐? 그렇네요. 뭐지? 그지? 얘가 2가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 한번 보자. 판별식 이꼴 0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게 지금 이 공식에서 나왔네. A 옆에 도움말에 보면 얘를 갖다가 완전 제곱으로 시키면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되고 이게 넘어가면 여기서 더 빼야 되겠지. 빼기 4a 제곱분의 b 제곱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c 이꼴 0 해서 이게 이제 넘어가 이쪽으로.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등장하네. 이게 지금 C가 왜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넘어갔을 때 이게 만약 0이 됐을 때 이게 0이 됐을 때 x 값이 아니 한자를 못 읽게 써가지고 중해라는 거야. 중근의 해 2차 방정식의 중근. 그러니까 저게 2차 방정식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 이게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거 중근 이게 만약 중근 간다면 판별 D는 어떻게 돼? B 제곱 4AC 이게 0인 거지. 네. 이건 중근인 거고. 요거는 얘가 중근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꼴 여기 넘어가잖아. 그렇죠.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c가 넘어가는데 이게 0이 돼야지 얘가 중근일 거 아니야. 그때 이거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서 이게 이제 중근이라고 된 건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2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x 제곱 아까 어떻게 되지? x 제곱 치우고 플러스 a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이꼴 0 해가지고 여기에 x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데 이게 2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중근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x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냥 이거는 일본 스타일이야.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본 거지. 어차피 여기서 두 번째에서 x가 2가 중근이 되게끔 하는 거를 따져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굳이 그거 아예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x는 2라는 게 3개가 나와서 그런 거죠. 그렇지. 그럼 3중근 돼버리니까 얘가 중근이 얘 중근이 만약에 x 이꼴 2로 돼버리면 여기 2까지 해가지고 3중근이 되는데 이 문제 조건에서 3중근도 안 되는 거야. 중근을 가져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따져준 거야 이게. 자 그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정석도 그렇지만 정석은 보면 연습 문제 앞에 있는 유제가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가 항상 있거든. 그리고 정석도 보면 홀수법 문제가 연습 문제 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홀수법 문제가 깔끔해. 뭐가요? 정석의 연습 문제들 홀수법 문제를 풀면 문제가 깔끔해. 그리고 짝수법 문제를 보면 지저분해. 그게 어떤 의미냐면 홀수법으로 선생이 강의를 했던 거야. 홍성대라는 그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짝수문은 너희가 풀어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 학생이 풀어본 문제는 지저분한 걸 내야지 얘가 막 계산 지었다 썼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석의 연습 문제를 보면 홀수법 문제가 깔끔하고 좋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연습 문제 바로 앞에 있는 유제 예제가 문제가 좋아. 근데 여기도 보면 연습 문제 가까이 와 치면 이렇게 중요 표시가 돼 있어. 여기는 대놓고 그지? 그러면 이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출제하는 교수들은 이걸 반드시 검토해서 이걸 응용해서 문제를 내려고 하겠지, 그지? 그래서 66번 문제를 보면 3차 방정식을 구하라,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3차 방정식 이거에 세 개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다, 베타 제곱다, 감마를 구하고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이걸 구하라는 거야. 이거 다 곱셈 공식과 연결되지. 네. 그죠? 근데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가 좀 중요한 거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일단 세 개의 근이라고 했으면 알파, 베타, 감마를 각각 대입을 해. 그죠?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서 넘기니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이 나오지. 그쵸?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은 어떤 공식으로 썼어? 1을 대입해버린 거지, x 값에. 이것도 우리나라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 자, 요거 한번 하고, 특이한 거는 그게 특이한 거니까, 지금 보면, x제곱, 3x 마이너스 5 이꼴 0인가? 플러스 5 이꼴 0.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는 거야.
감마를 하자는가.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지? 얘랑 같은 거지. 세근이를 했으니까. 그랬을 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의 값을 구하랬잖아. 그러면 이건 막 전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x에 대해 1 대입한 거지. 네. 근데 1 대입했는데 이 식이랑 이 식이 같다며. 네. 그러니까 이거 이꼴 옆에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럼 x 이꼴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등장하잖아. 그럼 x 이꼴 1을 여기다 대입했으면 얘도 대입해야 될 거야. 대입하니까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5 해서 3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거 얼른 보면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공식 있잖아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이거 공식 외워야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 공식하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이거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지. 네. 그리고 옆에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공식. 까먹으면 안 돼요. 네. 다 기억나지? 그래서 쭉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문제. 네. 근데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애초에 이게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인데 이게 아까 a가 마이너스 4는 안 된다 했잖아요. a가 마이너스 4여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간을 갖지 않는데요, 애초에 x를. 마이너스 4 넣었을 때도. 네. 그러니까 1번 스타일인데 그걸 체크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져줬는데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중근이 안 발생하지. 3중근이 안 돼? 네, 3중근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3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는 맞는데 막상 계산 틀린 건 아니야? 혹시? 잠깐만요. 마이너스 4를 한번 넣어봐, a 값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러네.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일부분 판별식이 0일 때라는 거 자체가 애초에 중근으로 봤다는 소리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4 8a가 0이라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그건 안 되네. a 이꼴 2는 안 되네. 그지? 플러스 8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8이 돼가지고. 그지? 이거 판별식 잠시만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안 써도 되는 걸 굳이 써놓은 것 같다. 체크 안 해도 돼. 한국에서 이거 체크 안 하거든. 너 말대로 a에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3중근이 안 나오지 지금.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코드가 꼬꼬대 이거는 그냥 그거야. 여기서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D가 0일 때가 그거잖아요. 그 A가 0이고 A가 8 나올 때잖아요. 판별식 쓰면. 판별식 D가 0일 때 A 값은 0하고 8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 중근을 가질 때 그렇지. 건데, 근데 이게 X가 2를 가지는 중근이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애초에 이게 식이 X제곱 X의 개수도 A가 있고 상수항에도 A가 있어도 그냥 중근 형태를 가질 수가 없는데요. 없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이거 굳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3중근을 방지하기 위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여기서. 근데
굳이 그거 얘기 안 써도 문제 안 되는 문제야 그거는. 근데 딴 문제에서는 그게 문제 될 때가 있으니까 지금 그걸 언급한 건데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107쪽에 있는 67번 보면 이것도 중요 문제지. 3차 방정식을 작성하라 이랬는데 주어진 거의 세 근의 알파, 베타, 감마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해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거야. 그러면 좀 그 곱셈 공식이 복잡해서 그렇지 세 근의 합, 세 근의 곱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이걸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식을 막 늘어서 써야 되니까 계산이 좀 헷갈려 보이는 것 뿐이지. 이해돼요? 지금 작성하라는 게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식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인데 그 알파 플러스 베타랑 베타 플러스 감마랑 감마 플러스 알파를 세근으로 갖는 식을 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검토가 돼 있는데 방금 위에 문제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마이너스 감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근데 거기에서 2 마이너스 감마,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뭐로 해버리면 t로 해버린다. 여기서 라지 x로 취하는 거지. 2 마이너스 x를 라지 x로 취하는 해가지고 여기에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 이게 각각의 해가 되는 이게 이제 해가 되는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 어디? 그 밑에 검토라고 돼 있는데 검토에 보면 해 교환을 한번 해 교환이라고 돼 있지 가로해가지고 해 교환. 그래서 스몰 x를 2 마이너스 라지 x 이걸 만족하니까 거기다가 이걸 잡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야. 2 마이너스 라지 x를 넣어서 정리해버려도 된다는 거야 이거를. 됐죠? 네. 그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68번 넘어갈게요. 68번에 보면 고차 부등식의 해법 해가지고 이제 고차 부등식의 여기에서 이제 a의 정수값을 정하라 이랬는데 지금 어떤 짓을 했냐면 주어진 식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했어. 그 인수분해 한 것까지만 거기다 적어놓고 얘기해보자. 나도 왜 인수형량 다른 거야? 자, 거기 보면 주어진 식을 지금 A 있는 거 없는 거를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이게 이제 3차니까 그래프 그리면 3차수 이렇게 가거든. 네. 여기서 근이 있는데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2잖아.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고 하면 요거는 a잖아. 그러면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있겠지. 근데 a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를 나누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근데 세 번째는 a가 2보다 클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지금 저 경우를 따져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a의 값의 범위를 찾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a가 0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a가 2일 때 a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0하고 2 사이 0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0은 그러니까 약간 0보다 그렇네요. 그치? 저렇게 안 나누네. 나처럼 안 나누고 지금 뭐 A가 양수이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주는 거니까 문제에서 맞네. 그거 아니면 맞네. 이 정의 정수다. 이 일본 한자에 발을 정자를 쓰면 이 정의 정수다 했잖아. 이게 양수라는 뜻이야. 양수라는 거 부의 정수 부자 뭐 이렇게 쓰나 어떻게 쓰더라? 안에 볼 숫자 쓰는 뭐 이렇게 쓰나?
하여튼 부의 정수다 하면 이게 부 한자 부를 내가 지금 못 쓰는데 이거가 음수라는 뜻이야. 음수. 양부라고 표현해. 양의 정수. 그러니까 정의 정수 하면 양의 정수.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지. 이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이 경우에서 A가 0보다 크다. 양의 정수였습니다. 이렇게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뭐가 비는가? A가 2인 경우가 비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했다. 그리고 A가 2보다 큰 경우. 네, 그렇죠. 그치. A가 0하고 2 사이인 경우, A가 2보다 큰 경우, 그래서 A가 2인 경우가 빠졌잖아. 그래서 A가 2인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지금 그 식을 해줬다.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0하고 2 사이다. 지금 A가 0하고 2 사이다. 이것만 한번 해보면 3차가 이렇게 갔을 때 A가 0하고 2 사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2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A하고 2 사이다. 이렇게 되겠지. 어떤 경우에? A가 0하고 2 사이일 때. 그죠? 그래서 그 답지에 보면 A가 0하고 2 사이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꼴이 들어가 있지 지금. 여기에 이 꼴이 있으니까 이게 이 꼴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쵸? 이해돼요 지금? 네. 그래서 답 정리해놓은 거 보이지? 자 이렇게 하면 된다. 거기 검토도 보면 이제 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래프 개형으로 이렇게 하는가. 이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거 3차나 4차 이런 것도 좀 미분할 때 나오긴 하는데 자 이거 하나 정리를 해보면 1차일 때는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보면 가정하에 1차가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이게 X축이고 이렇게 가. 양수인 경우 끝이 올라가 이렇게. 그리고 이 0보다 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역시 끝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이면 항상 끝이 올라가. 그래서 0보다 큰 부분이 이 부분인 거고 만약 3차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3차도 끝이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A가 양수일 때. 그럼 항상 A가 양수일 때 음수는 반대겠지. 그럼 4차는 어떻게 될까? AX의 4제곱, BX의 세제곱, CX의 제곱, D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4차는 W자 모양이 된다. W자 이렇게 끝이 올라가. 그러면서 이렇게 큰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 4차까지 많이 나오지. 5차 잘 안 나오고 1, 2, 3, 4차까지는 보통 나오니까 좀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알아야겠네. 그래프 개형할 때 이 개형이라는 게 이 개자가 무슨 개자냐면 대충 개자야. 영어로 스케치야 스케치. 스케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형을 좀 알아두면 이런 문제 풀 때 좀 덜 헷갈린다. 자 109쪽에 보면 3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 해가지고 아까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 있다 했잖아.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에 해 공식이 있는데 3차나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이 또 있다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고교 수학의 범위를 초월하는 내용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카다노의 해법, 이 사람 이름이에요. 수학자 이름 카다노. 이 사람의 해법 해가 3차 방정식 일반적 해법 해가지고 얘가 지금 여기서 x에 뭐 y-3분의 a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유도해가지고 엄청 복잡하지. 그게 3차 방정식 이게 근의 공식이란 거 열나 복잡해. 그치? 네.
그런 게 있구나.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 카단어. 됐죠? 오차 방정식의 일반적 해법 없다라는 걸 알아냈어.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 아벨인가 누가 알아냈어. 그랬는데 여자친구하고 삼각관계여가지고 결투를 벌인 거야. 어? 그때 나이가 20몇 살이래. 20대 초반이었는데 결투를 벌였는데 결투가 그거래. 총을 들고 등을 맞대고 총을 들고 하나 둘 셋 해가 돌아서 총을 딱 쏘는 거야. 총 맞아 죽었대. 그 사람은 수학만 공부했지 총 연습을 안 했는데 그런 내기도 아니고 뭐냐 그래가지고 죽었대. 젊은 나이에 죽었어. 요절했어. 그래서 오차 방정식부터는 일반적인 해법은 없다. 그래서 3, 4차까지만 지금 언급한 거야.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차 방정식 끝냈고, 연습 문제 숙제로 좀 해보세요 하면 양심적으로 해, 안 해? 저는 했어요. 어? 했어요. 했지? 해가지고 그 답지를 보고 엑서사이즈? 해야지, 엑서사이즈. 해야 돼. 쉽지 않던데 저. 해보고 안 되는 거는 같이 풀어봅시다. 이렇게 해야 돼. 아 근데 진짜로 오늘 풀었던 그러니까 저번에 풀었던 거는 그렇게 막 쉽진 않았어요. 안 어렵지. 연습 문제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일본 교수가 어디서 문제 내겠어? 연습 문제에서 내는 거야. 정석 기준으로 실력 정석 같아. 정석도 풀어보는. 기본 정석 연습 문제 쉬운 문제 정도 알고. 아 요즘에도 정석 제품이 있어. 아니 저 옛날에 중학교 때 아니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수학 정석제 풀어. 저희 때만 정석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보면 정석책이 문제가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집중이 안 된다더라고. 그걸로 구분해. 그래서 이거 차분히 한번 풀어봐야 돼요. 노트에다가 따로 풀어보고 해설을 봤는데도 안 되고 이러면 질문해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선생님 보충 한번 잡아주세요 하면 내가 토요일 날 나올게. 알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날짜 잡아서 하자. 자, 여기까지 끊고 쉬는 시간 한번 더 한다.